지금 당장 양말을 벗어야 하는 이유, 오늘의 5분이 내일의 넘어짐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먼저 약해지는 곳은 눈도 허리도 아닌 발이다. 수십 년 동안 신발 속에서 눌리고 가려져 있던 발바닥의 감각은 조용히 둔해지고 발을 지탱하던 작은 근육들은 쉬는 법을 배워버린다. 그 결과 균형이 흔들리고 보폭은 제멋대로 짧아지며 계단과 턱, 젖은 바닥이 두려워진다. 맨발 걷기는 이 잊힌 감각 회로를 다시 켜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스위치다. 발바닥이 바닥을 읽고 그 신호가 종아리와 엉덩이, 허리와 몸통을 깨우고 뇌의 균형 센터가 다시 정렬된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낙상을 줄이고 다시 먼 곳까지 걸어갈 힘을 돌려준다. 왜 맨발 걷기가 도움이 되는지, 누구에게 안전한지, 어떻게 시작하고 확장하며 어떤 위험을 피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맨발 걷기의 핵심은 감각과 근력의 회복이다. 우리가 걷는 동안 땅의 미세한 울퉁불퉁함, 온도, 탄성, 마찰이 발바닥의 수용기를 자극한다. 이 자극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몸의 GPS에 해당하는 고유 수용성 정보를 뇌로 보낸다. 감각이 또렷해질수록 보폭은 안정되고 착지 위치가 한결 일정해지며 보행 속도가 느려도 흔들림 없는 느림이 된다. 특히 시니어에게 중요한 건 균형 반응의 속도다. 발바닥이 상황을 재빨리 읽을수록 몸통과 엉덩이가 넘어지기 전에 미세 조정을 해낸다. 이 능력은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으로는 키우기 어렵다. 발이 바닥을 읽는 순간들이 매일 반복될 때 살아나는 능력이다. 둘째, 맨발 걷기는 허리, 무릎, 엉덩이의 부담을 줄이는 간접 효과가 있다. 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충격이 곧바로 위로 올라가고 골반이 흔들리며 허리 주변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한다. 반대로 발이 스스로 충격을 흡수하고 추진을 도우면 종아리와 햄스트링, 등근이 제때 켜지고 꺼지는 리듬이 회복된다. 이것이 오래 앉아 있던 허리의 묵은 통증을 바로 없애주지는 않지만 걷는 동안 새로 쌓이는 부담을 줄여 통증의 가속도를 낮춘다. 또한 맨발 걷기는 발뒤꿈치로만 쿵 하고 찍는 보행 습관을 완화해 준다. 발뒤꿈치에 첫 접촉이 있더라도 중족부로 곧바로 체중이 이동하며 발 전체가 팬처럼 펼쳐지고 마지막엔 엄지라인을 통해 부드럽게 밀어낸다. 이 착지 마이너스 이동 마이너스 이완의 3박자가 부드러워질수록 무릎 앞쪽의 압박감과 허리의 경직이 완화된다. 셋째, 맨발 걷기가 만병통치약은 전혀 아니다. 준비 없이 실외로 나가면 위험은 현실이 된다. 보이지 않는 유리 파편과 금속 찌꺼기, 뜨거운 아스팔트와 인도 틈의 날카로운 모서리는 발바닥 피부를 찢고 화상을 남길 수 있다. 비가 온 뒤 젖은 흙이나 고인 물 웅덩이에는 세균과 기생충이 숨어 있을 수 있으며 작은 상처 하나가 골마 고생을 부를 수도 있다.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분, 말초 동맥 질환이 있거나 발 궤양을 앓았던 분, 심한 변형발이나 최근 발 수술력이 있는 분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맨발 걷기는 치료 계획 안에서 의사와 상의한 뒤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항응고제 복용 등으로 쉽게 멍이 들거나 출혈이 오래 가는 분, 심한 골다공증이나 어지럼증 병력이 있는 분도 실내에서 보조 손잡이를 활용하는 등 안전장치를 더해야 한다.
넷째, 안전한 시작법은 단순하고 점진적이다. 첫 주는 거실이나 복도처럼 평평하고 깨끗한 실내에서 하루 5분에서 10분, 통증이나 피로가 4점 이상으로 오르지 않도록 조절한다. 걷기 전엔 종아리와 발바닥을 30초씩 부드럽게 늘리고 발가락을 활짝 벌렸다 오므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한다. 마룻바닥이나 타일 위에서 발가락으로 얇은 수건 끝을 살짝 끌어당기는 운동을 1분 정도 곁들이면 발 내재근이 깨어난다. 이때 허리는 길게, 시선은 멀리, 어깨는 내려서 목을 부드럽게 풀고 팔은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흔든다. 발 뒤꿈치에 툭 찍고 끝내지 말고 발 전체가 바닥을 잇는 느낌을 주며 엄지라인으로 부드럽게 밀어낸다. 둘째 주에는 10분에서 15분으로 늘리되 이틀에 한 번 휴식일을 넣어 발이 회복 시간을 갖게 한다. 셋째 주부터는 15분에서 20분까지 대신 마지막 3분은 아주 느리게 걸으며 발바닥 감각을 정리한다. 넷째 주에는 지면 변화를 위한 예행 연습으로 얇은 요가 매트나 수초가 깔린 인조잔디 위에서 5분을 추가한다. 다섯째 주 이후에는 야외로 나가되 깨끗한 잔디밭이나 고무 트랙 같은 안전 지면만 선택한다. 바닥을 먼저 눈으로 훑고 의심되는 이물질이 보이면 그 구역을 피한다. 햇볕이 강한 날엔 오후 늦게 한여름 도로는 피하고 장마철 젖은 흙길은 건조된 뒤에 간다. 6주부터는 20분에서 30분 도전이 가능하지만 통증 열감 붓기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최소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회복한다. 다섯 번째, 미니멀 슈즈는 훌륭한 전환기 도구다. 실외 바닥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발바닥 감각을 살릴 수 있다. 단, 일반 쿠션화에서 바로 완전히 얇은 바닥으로 바꾸면 종아리와 발바닥 근막에 급격한 부하가 걸릴 수 있다. 처음 2주는 집 안에서만 착용에 적응하고 셋째 주부터 짧은 외출에 시도해 총 보행 시간의 20% 내에서만 사용한다. 넷째 주는 30%, 다섯째 주는 40%까지 올리되 어느 날이든 통증 신호가 뜨면 전날 수준으로 돌아간다. 미니멀 슈즈에서도 원리는 같다. 발 전체로 바닥을 잇고 엄지라인으로 밀어내며 보폭은 너무 길지 않게 유지한다. 여섯째, 균형을 키우는 보조 루틴을 영상 중간중간에 섞어주면 효과가 배가 된다. 벽에 한 손을 가볍게 대고 한 발로 서서 10초 세기, 시선을 정면, 우측, 좌측으로 이동하며 균형 유지, 눈을 살짝 감고 5초 버티기 같은 단계적 훈련은 어지러움 없이 균형 반응을 날카롭게 만든다. 의자에 앉아 발바닥에 테니스공을 굴려 근막을 부드럽게 풀어준 뒤 일어나 1분간 가볍게 걷고 다시 앉아서 반대발을 풀어주는 구성은 발의 컨디션을 고르게 맞춰준다. 숨은 깊고 길게 들이마셔 갈비뼈를 넓히고 내쉴 때는 아랫배가 천천히 들어가도록 하여 몸통의 코어가 자연스레 켜지게 한다. 이 호흡 리듬이 걸음 리듬과 맞물리면 상체는 더 가벼워지고 하체는 더 안정된다. 일곱 번째, 시니어에게 특히 중요한 낙상 예방 체크리스트를 루틴화한다. 집안의 미끄러운 러그는 고정 테이프로 모서리를 잡고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야간에는 침대 옆에 은은한 무드 등을 켜 두어 첫 발을 내디딜 때 시야를 확보한다. 실외로 나서는 날에는 발바닥을 현미경처럼 관찰한다.
붉은 반점, 균열, 물집, 궤양의 전조가 있으면 그날은 맨발 걷기를 미룬다. 외출 후에는 미지근한 물과 비누 거품으로 발을 부드럽게 씻고 발가락 사이를 특히 꼼꼼히 말린다. 발톱은 일자로 짧게 다듬되 깊게 파내지 말고 굳은 살은 과도하게 깎지 않는다. 필요하면 보호 패드나 적절한 크림으로 피부 장벽을 지켜준다. 파상풍 예방 접종을 마지막으로 맞은 지 10년 이상 지났다면 다음 내원 때 갱신 일정을 상의한다. 8번째, 상태별 맞춤 전략을 제시한다. 균형 자신이 없는 분은 실내 복도에서 벽을 따라 왕복 5분부터 손잡이나 지팡이를 보조로 사용해도 좋다. 평발이 심하고 발 안쪽이 쉽게 무너지면 초반엔 아치를 살짝 받쳐주는 깔창을 넣어보되 매주 한두 시간씩 깔창 의존도를 줄이며 발 자체의 지지력을 키운다. 요적으로 발등이 높고 바깥쪽으로 기울기 쉬운 분은 바깥날 착지를 피하고 중족부 전체로 부드럽게 체중을 실어준다.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은 보폭을 욕심내지 말고 10분마다 1분 정지해 무릎 주변을 쓸어내리며 열감을 체크한다. 허리 디스크 병력이 있다면 골반을 전후로 과도하게 흔들지 말고 배꼽 아래 코어가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정도로만 켜져 있도록 호흡으로 조절한다. 9번째, 통증과 피로를 읽는 법을 알려준다. 통증은 0에서 10까지의 수로 기록하고 4 이상이면 경고 등으로 간주한다. 통증이 걸을수록 줄어드는 워밍업 통증과 걸을수록 심해지는 과부하 통증을 구별한다. 전자는 5분 쉬면 사라지고 다음 날 잔여감이 없다. 후자는 걸을수록 커지고 밤에 욱신거림이나 아침 첫발 통증이 남는다. 후자라면 무조건 강도를 낮추고 4,872시간 회복한다. 붓기와 국소 열감, 빨갛게 달아오른 부위는 미세 손상의 신호다. 얼음찜질은 과도하게 하지 말고 다리를 심장보다 살짝 높여 15분 휴식한다.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감각 저하, 상처 악화, 발 변형에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즉시 진료한다. 9번째, 통증과 피로를 읽는 법을 알려준다. 통증은 0에서 10까지의 수로 기록하고 4 이상이면 경고 등으로 간주한다. 통증이 걸을수록 줄어드는 워밍업 통증과 걸을수록 심해지는 과부하 통증을 구별한다. 전자는 5분 쉬면 사라지고 다음 날 잔여감이 없다. 후자는 걸을수록 커지고 밤에 욱신거림이나 아침 첫발 통증이 남는다. 후자라면 무조건 강도를 낮추고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회복한다. 붓기와 국소 열감, 빨갛게 달아오른 부위는 미세 손상의 신호다. 얼음찜질은 과도하게 하지 말고 다리를 심장보다 살짝 높여 15분 휴식한다.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감각 저하, 상처 악화, 발 변형에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즉시 진료한다. 10번째, 계절과 환경에 따른 팁을 더한다. 여름철에는 바닥 온도를 확인한다. 손바닥으로 3초 대어 뜨겁다 느껴지면 맨발 금지, 미니멀 슈즈로 대체한다. 장마철에는 빗물 고인 구역을 피하고 잔디밭도 빗물이 빠진 이튿날 이후로 미룬다. 겨울철에는 실내 훈련 비중을 늘리고 난방 바닥이 뜨거운 집은 얇은 면 양말로 피부를 보호한다. 봄, 가을 바람 부는 날에는 발이 차가워지기 쉬워 시작 5분은 제자리 걷기로 체온을 올린 뒤 실외로 나간다.
여행지에서는 낯선 해변이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양을 피하고 숙소방 안에서 루틴을 유지한다. 12번째, 8주 확장 프로그램으로 50분 영상의 실천 파트를 구성한다. 1주차 실내 5분에서 10분 걷기 수건 끌기. 1분씩 2세트 종아리 스트레칭 30초씩 3번. 2주차 10분에서 15분 걷기 균형 10초 한발 서기 좌우 3세트. 3주차 15분에서 20분 걷기 요가 매트 5분. 감각 훈련 테니스공 롤링 각 1분. 4주차 20분 걷기 마지막 3분 아주 느리게 고무 밴드로 발목 가볍게 저항 운동 10회씩 2세트. 5주차 야외 안전지면 10분 실내 10분 혼합 시작 마무리 호흡 각 2분. 6주차 총 25분 야외 15 실내 10 한발 서기 눈 감고 5초 도전. 7주차 총 30분 야외 20 실내 10 보폭팔 흔들기 리듬 정렬. 8주차 총 30분 유지하며 주 1회는 전 구간 느린 걷기로 감각 정밀도 향상. 이 프로그램 내내 이틀 연속 무리하지 않고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 휴식으로 해보기를 둔다. 기록 노트를 만들어 날짜, 장소, 시간, 통증 점수, 피로도, 기분을 1문장 적는다. 이 작은 기록이 다음 주의 강도를 결정하는 나침반이 된다. 13번째, 흔한 오해를 바로잡는다. 맨발 걷기는 오로지 자연주의라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 감각 입력과 균형 반응, 내재근 활성화는 해부학 생리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메커니즘이며 무분별한 과신이 아니라 적절한 지면점 진적 노출이라는 조건 하에서 이득이 현실화된다. 발이 아프면 무조건 깔창과 쿠션이라는 단정도 위험하다. 초기 통증 조절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발의 자체 지지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보행의 질은 제자리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 바로 실외로 연령은 숫자일 수 있지만 회복 속도는 숫자가 아니다. 안전은 순서다. 14번째, 보호자와 함께 사는 분들을 위한 협업 팁을 넣는다. 가족에게 맨발 걷기의 목표와 원칙을 간단히 설명하고 처음 2주는 누군가가 집안의 바닥 상태를 확인해 주도록 부탁한다. 욕실과 현관 입구, 베란다, 문턱 같은 위험 지점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주 1회 점검한다. 손주와 함께 하는 날에는 발바닥 감각 놀이를 곁들인다. 수건 끝을 발가락으로 잡아당겨 누가 더 멀리 끌까 게임을 하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된다. 15번째, 경고 신호를 반복해서 각인한다. 보행 중 갑작스러운 찌르는 통증, 발가락 감각 소실, 상처에서의 분비물악취, 붉음이 퍼지는 줄기 모양의 염증, 열이 동반되는 경우는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에게 연락한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의심되면 눈을 감고 발바닥에 면봉을 살짝 대어 감각을 비교해 본다. 좌우 차이가 크면 그날의 맨발 훈련은 금지다. 항응고제 복용자는 미세한 상처도 오래 피가 날 수 있으니 실외 노출 전 반창고와 소독 티슈를 챙긴다. 16번째, 영상의 후반부는 실제 하루 루틴의 완성판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아침 침대 옆 무드등이 켜진 상태에서 일어나 1분간 발가락 벌리기와 발목 돌리기. 욕실에서 세면 전 제자리 느린 걷기 1분으로 관절의 윤활을 돌린다.
오전 햇살이 드는 거실에서 맨발 걷기 10분, 중간에 테니스공 롤링 1분을 끼워 넣는다. 점심 후 졸리다면 5분만 더, 하지만 배가 부를 땐 아주 느린 템포로 소화에 방해되지 않게. 해가 기울 무렵 실외 안전지면에서 10분 바람을 맞으며 호흡을 깊게 유지한다. 돌아와 발을 씻고 완전히 말린 다음 보습. 밤에는 기록 노트에 오늘의 한 줄을 적는다. 오늘은 오른발이 더 예민했다. 내일은 매트에서 먼저 시작하기. 이렇게 작지만 꾸준한 밑줄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당신은 알아챈다. 발이 먼저 바닥을 밟고 몸이 가볍게 따라오며 마음이 뒤늦게 웃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한 문장. 맨발 걷기는 대담함이 아니라 섬세함의 훈련이다. 내 발의 목소리를 듣고 내 몸의 회복 속도를 존중하며 내 삶의 속도에 맞춰 한 걸음씩 쌓아간다면 나이는 더 이상 발목을 잡는 숫자가 아니다. 오늘 집 안에서 양말을 벗고 5분만. 그 5분이 당신의 균형을 되찾고 당신의 자신감을 되살리며 당신이 다시 먼 곳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 영상이 당신의 첫날을 안전하게 열고 다음 8주를 흔들림 없이 안내하는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